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적합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2분기 세계에서 LTE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에 LTE 휴대폰 2,860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 32.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2분기 판매량이 2,830만 대, 점유율 31.9%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서 LG전자는 판매량 520만 대, 시장 점유율 5.9%를 차지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애플에게 내줬던 정상의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갤럭시 S5 효과도 있었겠지만 애플의 점유율 하락폭이 컸다는 점도 이번 결과에 한몫을 했습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IFA 2014에서 LG G워치의 차기작인 G워치 R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원형 스마트워치 G워치 R의 티저 영상을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서 올렸는데요. 영상에는 원형의 의미인 라운드의 약자를 딴 R의 이미지와 함께 완벽한 원형이라는 문구가 강조돼 원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계 초침에 그대로 구현한 시간 화면과 디지털 거리 측정기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 공개된 스마트워치들은 디자인 면에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과연 이번에 공개되는 LG전자의 스마트워치는 이런 비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 업체인 아마존이 인터넷 광고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구글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새로운 광고 플랫폼 아마존 스폰서드 링크스를 출시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이용자 2억 5천만 명의 쇼핑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대상을 겨냥한 타깃 광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이 성장하게 되면 세계 최대 온라인 광고 사업자인 구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곧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란 말을 쓰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위니아만도 인수에 나선 현대백화점 그룹이 다음 달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해온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위니아만도의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실사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초순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인수 금액은 1,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현재 실사 초기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무엇보다 매각의 걸림돌이 됐던 위니아만도 내부의 반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전 부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공시사항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공업인데요. 한 가지 수주 체결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1,024억 원 규모의 미얀마의 농기계 보급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농기계 보급 및 AS 지원 사업과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다만 본계약은 체결 전인 상태인데요. MOU는 대동공업이 오는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얀마 협력부에 농기계를 공급하고요. 사용법 교육 등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약 시기는 9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뛰고 있지는 않고요. 0.9% 상승하면서 11,000원 선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캠에서 내놓은 공시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및 증자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542원에서 2,376원으로 높였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이로써 행사 가능 주식 수는 156만 8,265주에서 35만 7,744주로 줄었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4% 이상의 강세권에서 점점 힘을 잃다가 공시 발표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26% 강세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온메디칼의 공시사항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8억 원으로 3.8% 줄어들었고 당기 순이익도 10억 원으로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사 측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영업이익 감소는 이제 베트남 투자 집행 때문이라고 역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6%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7,330원 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웅진홀딩스에서 내놓은 공시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플레이도시 매각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웅진홀딩스에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플레이도시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0.2% 약보합권 진행되고 있고요. 2,4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먼저 동부하이텍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와 삼진 L&D, 특히 삼성전자의 약세가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이텍부터 보실 텐데요. 매각 본입처를 앞두고 진행 중인 기업실사에는 국내외 사모투자펀드 3곳과 세계 5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중국의 SMIC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 반도체 업체인 HSMC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동부하이텍의 주가도 현재 10% 이상 급등하면서 6,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보시죠. 증권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주 증권주의 호재가 될 만한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투자증권과 동부증권, NH농협증권 등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반등을 하면서 3%에서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실적이 3분기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돼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금요일까지 16거래일 연속 매물을 내놨고요.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세도 이어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때문에 주가는 122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6%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122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삼진 L&D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삼진 L&D는 지난 22일 장 마감 이후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7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12일입니다. 역시 주가 현재 구간에서도 하한가 진행이 되면서 3,045원 선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도 주요 기업들의 공시사항들과 특징주들 그리고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류용석 현대증권 시황팀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이 2050선 돌파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상승 탄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7월 상승에 대한 그 8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내적인 요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생각보다 좀 지연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그 통과 여부가 초이노믹스의 그 결과를 좌우할 것인데요. 이에 대한 좀 시기적인 불확실성이 7월에 그 초이노믹스 상승 탄력을 좀 제한했던 요인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 이라크 문제,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컨퍼런스, FOMC 의사록이라든가 잭슨홀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정학적 얘기와 이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측면이 있고요. 중국의 지표가 좀 다시 부진했던 정도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발생하면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국내 증시 엔화 트라우마 현상들이 이제 수출주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점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 탄력을 잃고 다소 조금 추세 없는 등락을 하게 됐던 이유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의 재현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또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팀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 엔화 약세에 대한 그 시장 간의 그 차별화된 양상들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 중국이나 뭐 유로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면이 좀 연장될 가능성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달러 강세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로존은 일단 중립적인 통화전제 스탠스라고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통화 긴축 쪽으로 시간의 문제로 가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양적 완화 등 추가적인 부양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엔화 역시도 9월 달에 이제 자체적으로 엔화 역수 요인에 대한 양적 완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엔화 약세에 따른 그 대응 전략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9월에 엔화 약세를 자체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적다면 엔화는 그 달러 대비 약세가 좀 제한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는 약세이지만 자체적인 요인들, 이제 초이노믹스가 추구하는 바가 내수 활성화의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하가 좀 제한적인 점, 그다음에 경상수지나 외국인 자금 수급들을 감안했을 때 엔화에 비해서는 원화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엔화 약세와 원 100엔안에 대한 그 하락 이렇게 좀 규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엔화 강세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지만 수출 업종에 대한 좀 상대적인 센티먼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반대로 보면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되는 종목 또는 내수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은 더 붙게 되는 그런 상반된 양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수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주가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출주는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 내수 서비스 업종에 좀 관심을 둬라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가 끝나서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 해석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26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각으로 27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대면을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면 달러의 각세 요소이 좀 약화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월 말 가면 이제 국내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왜냐하면 7월에 이제 초반에 있었던 정책 변수가 과연 심리적으로 투자가들 그러니까 국내 가계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결정했냐인데요. 만약에 지표에서 국내 지표가 좀 개선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9월 말에서 8월 말에서 9월로 넘어가는 장세에 좀 기대감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국내 내수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 잭슨홀 미팅 그 회의 분석을 보니까 각 그 전문가들마다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고 싶지 않다는 내용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월 말까지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겠고요. 또 일정 기간의 휴일기를 지나서 내년 한 2분기 정도나 3분기 사이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의 지표들과 내용상의 지표를 좀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표면상의 지표보다는 내용상의 지표인 질적인 측면들을 조금 강조했다는 측면들은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 저금리로 인해서 버블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 정책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버블을 경계하는 신호들도 동시에 보냈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펀더멘탈만 좋다면 미국의 자산 가격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면 국내 증시 유동성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이번 잭슨홀 미팅이 다소 중립을 상회하는 좀 긍정적 입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옐런 연준 의장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동성의 흐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인데요. 펀더멘탈의 요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국의 이번에 그 8월 지표 7월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 다시 재차 이제 경기 부양적인 내용을 가져가는 이유가 될 거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과 현재 8월 지표로 보면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사했던 점이 구체적인 그 이익 실적으로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즉 유동성 환경은 외국인 매수 유발 요인이라고 본다면 중국에 대한 시각과 실적에 대한 시각은 다소 중립적으로 다시 변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외국인 매수는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그러면 지금 현 구간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떤 좀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방안이 될까요? 예, 대형주 내에서는 수출형 대형주하고요, 내수형 대형주로 나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형 대형주는 환율과 실적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고요. 내수형 대형주는 정책과 이익 면에서나 또는 장기 성장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프리미엄, 즉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성장 주기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프리미엄은 좀 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과열에 대한 내수나 서비스의 과열 문제는 아직 화두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형주하고 또 중형주로 나눈다면 중형주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정 이익에 불과하지만 컨센서스를 자리하고 있는 것은 대형주는 이익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매우 낮고요. 반대로 중형주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높은 이익 전망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 자체는 계속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유리하고 대형주 내에서는 내수성 대형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형석 현대증권 시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